재혼실격 3회입니다. 신혼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자 부모님은 정도만 보면 성화였다. 아니, 너희들 어찌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노? 아직 천지신명님이 점지를 안 해주시네요. 때가 되면 소식이 있겠지요. 정도는 가볍게 받아 넘겼다. 아니, 병원이라도 가봐야지. 왜 안 들어서나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알았어요. 그게 뭐 서두른다고 나오나요? 귀한 자식 나오려고 뜸을 들이나 봅니다. 정도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자 어머니는 이번엔 며느리를 맞득지 않게 보면서 재촉했다. 너는 내가 보내주는 보약을 챙기기는 하냐? 어째 너무 늦는다 싶다. 내 친구 아들은 장가 가자마자 10달도 안 됐는데 벌써 손주 봤다고 자랑하던데. 그러면 아내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숨을 내쉬며 남편을 바라봤다. 그러면 정도는 먼 데를 초점 없는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내 친구는 너희보다 결혼을 1년이나 늦게 했는데 며느리가 벌써 둘째를 가졌다고 하니 내가 기가 찰 노릇이다. 나도 어서 너 배부른 것 좀 보게 해다오. 어미도 남들처럼 떡두꺼비 한번 안아보고 죽어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니는 철마다 장어탕이나 붕어탕이나 게소주를 계속 보내주셨다. 정도는 그 보약 냄새도 맡기 싫었다. 엄마에게 미안했지만 반 이상은 몰래 버렸다. 정도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바라던 떡두꺼비 아들은 끝내 안겨드리지 못하고 대신 손녀를 안겨드렸다. 키우는 재미는 역시 딸이지. 어머니는 원하던 떡두꺼비 아들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손녀 재롱에 드디어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다. 지나간 일을 떠올리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오늘 떠들썩한 송별회가 싫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인데 저녁은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뭐 그렇게 헤어짐에 아쉬움 같은 동료들은 없었다. 그러나 밥만 먹고 먼저 일어날 생각으로 그로마했다. 서로 아쉬운 척 형식적인 송별회 인사를 하고 일어나려는데 직장 동료들이 붙잡았다. 자네 집에 가봤자 아무도 없는데 왜 그렇게 집을 못 가 안달인가? 뭐 피곤도 하고 나야 술도 잘 못 마시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안 되네. 오늘은 우리가 그냥 못 보내네. 오늘따라 유난히 동료 중 S가 강하게 붙잡자 정도도 그냥 주춤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다. 평소와 다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자 붙잡아주는 S가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었다. 다들 술잔이 오가고 취기가 오르자 직원들은 목소리가 커지며 시끄러워졌다. 술자리가 그렇듯 이쪽이 목청을 높이면 주변 테이블에서도 그의 질세라 목청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정도는 자기의 송별식을 아쉬워하거나 앞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자 다시 잡아 끌어 앉힌 S가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시끌벅적한 자리가 머리가 아파 슬그머니 일어나 나가려 하자 예의 그 동료 S가 정도를 따라 일어나더니 같이 나가자고 했다. 정도는 동료들에게 대충 인사를 하고 S와 먼저 나왔다. 정도의 송별회인데 술들이 취하니 정도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도 자신들의 이야기에 핏대를 세우느라 정도가 나가는 것에 관심도 없었다. 정치 얘기, 주식 이야기, 아파트값이 얼마가 올랐다는 등등. 평생을 같이 했던 동료들은 술에 취하자 정도가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쯤은 관심도 없는 것 같았다. 그저 형식적인 송별회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평생을 함께한 직원들과의 이별이 이렇게 내일 다시 만날 때와 같은 회식 자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게 정도를 몹시 쓸쓸하게 했다. 명목상 송별회지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각자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를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시끄럽기만 했다. 사회 친구가 그렇듯 직장 동료 역시 떠나면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사실 앞에 발밑이 꺼지는 허전함을 느꼈다. S는 정도를 데리고 커피숍으로 갔다. 자네는 술도 좋아하지 않으니 커피나 한잔하지?
정도는 커피숍을 저녁에 와본 지가 언젠지도 몰랐다. 사람들이 많았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다 늙은 남자 둘이 앉아 있자니 이것 또한 써먹겠다.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 남녀가 많았다. 더 기가 죽었다. 못 들어올 때를 온 것 같았다. 그때 S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 어디야? 나 지금 오늘 회사 퇴직하는 동료랑 저녁 먹고 차 한잔하고 있어. 그럼 나 여보 만나러 가도 돼? 지금 나올 수 있어? 당신 남편은? 남편은 오늘 늦는댔어. 그래, 나올 수 있으면 나오든가. 여보, 같이 있는 사람이 오늘 퇴직하는 친구라면 혹시 저도 못 먹는다는? 맞아. 하하하. S는 크게 웃었다. 저도 못 먹는 친구 당사자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 데서 그 말을 들으려니 애인과 둘이 떠들 때와는 사뭇 어색했다. 그렇다고 앞에 앉아있는 저도 못 먹는 당사자 쑥맥의 귀에 전화선을 타고 흘러온 애인의 소리를 앞에 앉은 정도가 들을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S는 애인 경선의 말에 당황스러워 얼굴이 귀밑까지 빨갛게 물들고 있었다. 얼른 가서 그 쑥맥 어떻게 생겼나 봐야겠다. S의 애인은 호기심이 발끈해 신이 났는지 크게 웃었다. S는 전화를 끊더니 앞에 앉은 정도에게 새끼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씩 웃었다. 애인이 온다면 나는 먼저 감세. 정도는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엉덩이를 가볍게 들었다. 아니 이 사람아, 자네 보고 싶다고 나오는 건데 자네가 가면 어떡하나. S는 정도의 옷자락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그 바람에 자켓이 한쪽으로 쏠리며 정도가 기우뚱 넘어질 뻔했다. 주변을 의식하자 민망하여 흐트러진 머리를 한 손으로 쓸어 올리며 정도는 말했다. 나를 보러 오더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나를 아는 사람인가? 정도는 너무 놀라 의자에 쓰러지다시피 앉으며 물었다. 아니, 내 직장 동료 중에 집 밖에 모르는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 있다고 말했더니 궁금하다고 저번부터 그러더라고. 참 자네도 집 밖에 모르는 게 어쨌길래 보기 드물다는 건가? 자네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요즘 남자들보단 일반적이진 않지. 뭘 그러나. 둘은 다시 어색하게 커피잔만 들었다 놨다 했다. 정도는 입이 탔는지 냉커피가 벌써 바닥이 났다. 집에 간다고 일어나 나가도 되겠지만 오늘이 직장 출근하는 마지막이라는 사실 앞에 정도는 엉거주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여기 커피 리필 되는가? 정도는 촌스러운 시골 노인네처럼 지나가는 앞치마 두른 직원에게 큰 소리로 커피잔을 들어 보이며 물었다. 직원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며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안 된다고 말했다. 아니, 요즘 커피숍에서 리필 되는 데가 어딨나? 이 사람아, 내가 한 잔 더 사줌세. S는 정도의 느닷없는 행동에 주변을 훑어보며 민망한 얼굴로 다급히 지갑을 들고 일어났다. 급하게 일어나느라 테이블이 들썩했다. 다행히 커피잔은 뒤뚱뒤뚱 몇 번을 흔들리다 균형을 잡고는 멈췄다. 잔이 깨지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었다. 아닐세, 리필이 안 된다면 뭐하러 비싼 커피를 또 사서 마시는가? 그냥 물이면 될세. 정도는 또다시 큰 소리로 빈 냉커피 잔을 들고 소리쳤다. 여기 물 좀 주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참았던 웃음을 웃느라 쿡쿡댔다. 정도는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웃는 줄도 모르고 물을 찾으려고 촌스러운 몸짓으로 두리번거렸다. S는 사람들이 이쪽을 향해 일제히 쳐다보자 순간 식은땀이 흘렀다. 조그만 소리로 손가락을 들어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얼음물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자는가. 거기 컵하고 있으니 이 커피잔은 그냥 놓고 거기 가서 종이컵에 물을 따라오면 되네. 아하, 그렇구먼. 그런데 종이컵을 쓰면 되나? 공무원인 우리부터 일회용 컵을 쓰지 말아야지. 이 종이컵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플라스틱 컵 생산보다 전력이 36배, 폐수는
580배가 더 배출된다고 환경에 대해 강연 들었지 않은가? 참 자네도 고리타분하긴. 그까지 종이컵 하나 가지고 세상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가? 어허, 그 생각이 문제일세.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아니란 생각이 결국 환경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만 종이컵을 생산하는데 한 해에 베어내는 나무만 1,500그루고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톤이 넘는다네. 정도는 주변 젊은이들의 테이블 위에 테이크아웃용인 일회용 컵이 놓인 것을 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 알았네. 주변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네. 좀 조용히 하게. 일회용은 아주 급할 때나 쓰는 거지. 정도가 일어나려 하자 에스는 붙잡았다. 앉아있게. 내가 따라옴세. 에스는 주벽을 의식하자 도저히 그냥 앉아있기가 어색했다. 가져온 물을 다 마시도록 에스의 여자는 오지 않았다. 아무래도 난 먼저 들어가 봐야겠네. 둘이 만나는데 내가 끼어있으면 그분이 어색하기도 할 테고. 정도가 막 일어서려는데 에스가 고개를 입구 쪽을 향하며 말했다. 마침 저기 오네. 에스는 번쩍 손을 들어 그녀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알렸다. 정도도 따라서 에스가 바라보는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자가 둘이었다. 두 여자 중 한 여자가 에스의 옆에 앉자 나머지 여자는 정도의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아마도 에스의 옆에 앉은 여자가 에스가 아까 새끼손가락만 펴서 표현했던 그 애인인 것 같았다. 정도의 옆으로 자연스럽게 앉은 여자는 화장을 진하게 한 데다 향수를 뿌렸는지 냄새가 독했다. 정도의 아내는 한 번도 진한 화장을 하지 않았었기에 진한 화장에 이 여자가 낯설었다. 정도는 이런 분위기가 못내 불편했다. 어차피 혼자 사는 사람이라 누가 본들 뭘 할 사람도 없겠지만 정도는 그동안 여자와 가까이 있었던 적이 없었으므로 상당히 어색했다. 그리고 죽은 아내에게도 이러는 건 양심에 걸렸다. 아내는 아픈 중에도 돈을 10원도 허투루 쓰지 않았었다. 화장품만 아낀 게 아니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학교로 시장으로 발품을 팔며 돈을 아꼈었다. 피곤하고 힘든데 슈퍼에서 사지. 아픈 몸으로 뭐하러 시장을 들르고 그래. 정도는 아픈 아내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시장까지 다녀오는 게 속상해서 한마디 하면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다. 시장 물건이 얼마나 싱싱하게요. 아줌마들이 밭에서 금방 따와 파는 거라 오이도 그렇고 도라지도 그렇고 상추도 얼마나 싸게 파는데요. 슈퍼에 비해 반값인걸요. 그리고 장은 덤으로 얹어주는 재미도 있고요. 난 슈퍼에서 팩으로 딱딱 금액이 붙어있는 거 들고 나오는 게 장 보는 재미가 없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정 그렇다면 다음부턴 내가 다녀올 테니 필요한 거 있으면 나에게 문자를 남기도록 해. 내가 퇴근하면서 시장에 들려올 테니. 아니에요. 저도 운동을 해야 해서 시장 다녀오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집안일은 당신이 많이 도와주잖아요.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당신도 직장 동료들하고 술도 마시고 어우렁더우렁 지냈을 텐데 내가 아픈 바람에 미안해요. 아내는 자신이 아파서 가족을 힘들게 한다며 미안해했다. 이 사람 미안하긴 우리가 남인가? 사실 나야 아파서 그렇다지만 건강한 당신이 못할 짓이지요. 동료들과 술도 한번 마음대로 편하게 못 마시잖아요. 난 괜찮으니 가끔 동료들과 좀 어울리다 오세요. 나는 원래 술집 같은 데 다니는 거 성격이 안 맞아서 안 가는 거지. 당신이 아파서 안 가는 건 아니니 나에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난 당신이 조금이라도 건강해져서 우리 부부가 손잡고 다시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는 게 소원이요. 알았어요. 당신이 이렇게 마음 써주니 하늘이 감동해서라도 전 곧 완치될 거예요.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건강한 내 가정이 최고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하단 말이오. 돈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죽은 아내를 생각하면 정도 역시 여름에 더운데도 아이스 커피 한 잔을 마음 편히 사 먹을 수가 없었다. 아내는 죽기 전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물려준 유산과
알뜰하게 살면서 모아둔 돈으로 건물을 하나 남편 앞으로 마련해 놓고 죽었다. 당신 이름으로 상가 하나 분양받았어. 1, 2층으로 된 단독 상가인데다 목이 좋아 월세를 꽤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나 죽어도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아이들 기죽지 않게 잘 키우고 아이들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써요. 바람이 있다면 내가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살아있으면 좋겠지만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미안해했다. 이 사람아, 죽긴 왜 죽어? 내가 절대로 못 죽게 할 거야. 산에 가서 산삼을 캐서라도 당신 살릴 테니 그런 약한 소리 다신 하지 마. 정도는 아내가 암이 재발되고 의사의 말을 들어 아내가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이라도 죽는다는 말은 듣고 있기가 힘들었다.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가 봉급보다 상당했지만 정도 역시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았다. 사람이 습관이 무섭다고 평생을 아낄 줄만 알았지 돈을 써보질 않아서 아내 몫으로 나오는 연금도 한 푼도 건들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놓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S씨에게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반가워요. S애인이 인사를 했다. 네, 안녕하세요. 정도도 엉거주춤 엉덩이를 의자에서 살짝 띄우며 꾸벅했다. 그의 행동이 어설픈 걸 보고 두 여자는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제가 혼자 나오기 뭐해서 친구를 불렀어요. 괜찮으시죠? S의 여자는 애교가 철철 넘치는 말투로 말했다. 네, 괜찮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는 이 야밤에 낫도깨비처럼 화장하고 나온 게 영 날라리 같아 정도는 아주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내색하기도 그렇고 해서 우물쭈물 대답했다. 우리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어디 분위기 있는 데서 술이나 한잔하지? S가 말했다. 아닐세, 난 술도 못 마시는데 그냥 집에 가겠네. 정도가 그렇게 말하자 옆에 여자가 정도의 팔을 잡으며 함께 나가자고 했다. 정도는 깜짝 놀랐다.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나긋나긋한 나비 같은 잣대로 팔을 잡으니 문득 조지훈님의 시 승무에 나오는 얇은 사 하얀 고깔은 고이 접어 나빌레라가 연상되었다. 들어올 때 언뜻 보았는데 60의 나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씬한 여자였다. S의 여자친구가 나이가 60이라 했으니 그녀의 친구라면 60일 것이다. 그런데 요즘 여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이렇게 젊어 보일까? 정도는 조금 의아했다. 정도의 가슴께가 살짝 뛰었다. 아내가 죽고 나서 한 번도 관계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따지고 보면 아내가 죽고 나서가 아니라 아내가 암이 발병하고 단 한 번도 관계하지 않았으니 관계하지 않은 지 얼마가 됐는지 계산도 되지 않았다. 아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아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도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지 오래였다. 관계하지 않은 지가 언젠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낫도깨비 같은 여자가 팔을 잡자 정도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기분이 묘했다. 정도는 직장이나 어디서든 여자를 봐도 한 번도 남자로서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그냥 다 살아있는 사람일 뿐이었다. 마누라 외의 여자는 모두 위험한 존재들로만 생각했었다. 거기다 화려하고 몸매가 특별히 날씬한 여자들은 자신과는 같은 지구인이라고 생각지도 않을 정도로 무관심했었다. 갑자기 자기의 온몸이 팽팽해지며 긴장되면서 피돌기가 빨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몸만 팽팽해지는 게 아니라 평소엔 꿈쩍도 하지 않던 그것도 살짝 갸웃하고 일어서는 게 아닌가? 아래가 묵직해지며 이상했다. 아래로 몰리는 피를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빨리 흐트러 놓아야 했다. 다 늙어서 이게 무슨 망신이란 말인가.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이 녀석이 자꾸만 고개를 쳐들고 일어났다. 정도는 그 여자가 잡은 팔을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들이 가는 대로 끌려가다시피 했다. 술을 마시는 노래방이었다. 노래방도 얼마 만에 왔는지 몰랐다. 마누라 아프고는 일체 직원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져보지 않았으니 10년도 훨씬 넘었을 것 같았다.
S는 애인하고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서 노래를 불렀다. 찰그머리 같았다. 아니 칭칭 감긴 뱀 같았다. 그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끌어안고 조용한 노래를 부르자 여자는 앉아있는 정도를 일으켜 세웠다. 정도를 안고 몸에 가슴을 붙이다시피 하고는 춤을 리드했다. 보통의 노련한 솜씨가 아니었다. 정도의 어정쩡한 다리를 잘 리드했다. 그녀의 허벅지가 정도의 허벅지를 조여올 때도 있었다. 허벅지의 탄력이 장난이 아니었다. 정도의 그곳이 다시 묵직하게 피가 몰렸다. 정도는 그녀의 허벅지가 혹시나 자신의 그곳을 스쳐버릴까 싶어 걱정되었다. 엉덩이를 조심스럽게 뒤로 살짝 뺐다. 그러나 그녀는 장난치듯 점점 가까이 붙였다. 정도는 화난 듯이 손을 떼어내고 자리로 돌아가 못 마시는 술을 단번에 벌컥 마셨다. 분위기도 그래서 두어 잔 마신 데다 한 잔을 급하게 마시니 취기가 올라 조금 정신이 흐릿했다. 흐릿한 정신으로 아내의 힘없던 허벅지와 지금 이 여자의 탄탄한 허벅지가 자꾸 비교되며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같은 나이에도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니. 이 여자는 허벅지는 단단했고 허리는 호리병처럼 가늘었고 마른 체형에 키도 큰 여자였다. S와 S의 A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둘이 지나칠 정도로 애정 행각을 벌였다. 추태스러웠다. 남녀의 사랑은 누가 보는 데서는 절대 삼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했다. 요즘 가정주부들이 성이 많이 개방됐다는 말을 듣긴 들었지만 저 정도일 줄은 몰랐다. 커피숍에서 남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다. 그런데도 다른 남자에게 여보라고 불렀다. 정도는 못 볼 꼴을 본 듯 민망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심판인지 정도는 오늘따라 도무지 얼떨떨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 그들은 자신들의 18번을 모두 불렀는지 아니면 서로 부둥켜 안을 만큼 안았다고 생각했는지 휘청거리는 몸짓으로 이제 집으로 가자고 했다. 그러잖아도 이곳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었던 정도도 그들을 따라 급하게 일어났다. 그런데 중심이 잘 잡히지 않았다. 걸을 수가 없었다. 발이 허공에서 맴도는 듯 휘청거렸다. 도로 소파에 앉았다. 머리도 깨질 듯 아팠다. 할 수 없이 그 여자에게 기대다시피 하고 끌려 나왔다. 동료 S는 벌써 대리를 불러 애인하고 먼저 떠났는지 보이지 않았다. 정도도 대리를 불러야 하는데 한 번도 대리를 불러본 적이 없었던 정도는 전화기를 들고 몇 번을 눌러야 하는지 흔들거리는 몸과 정신을 바로 세우려 노력했다. 휴대폰을 들고 눈을 껌뻑했다. 그녀가 전화기를 슬며시 뺐더니 정도의 발을 사뿐 꼈다. 술을 못 이기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함께 있어 드릴게요. 잠시 쉬었다 가죠. 잠시 쉬었다 가려면 근처에 벤치가 있어야 했다. 정도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벤치라도 있다면 정말 잠깐 어디 앉고 싶은 심정이었다. 여자는 다정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정도를 안았다. 처음 보는 여자의 과도한 호의가 왠지 어색했다. 정도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절로 깨달은 것이 있었다. 급격하거나 정도 이상의 과분한 호의를 보이는 사람들은 분명 어떤 숨은 의도가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술에 취한 정도는 정신과 몸이 따로 놀았다. 과도한 호의를 물리쳐야 한다는 생각과는 달리 흔들거리는 몸은 그녀를 의지하며 편안함을 느끼는 자기를 발견했다. 정도 씨, 몸을 저에게 맡기세요. 그녀는 술을 입에만 댔지 마시지 않았다며 정도의 자동차 키를 달라고 하더니 차를 몰았다. 정도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자 안심이 되어 잠깐 졸았다. 그녀는 능숙하게 무인텔에 차를 주차시켰다. 그녀가 몸을 흔들어 눈을 떠보니 무슨 창고 같은 곳에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정도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조금 쉬었다 가기로 했잖아요. 정도는 그제야 이곳이 무인텔이라는 것을 알았다. 호텔 프런트에서 사람에게 길을 건네받는 게 아니고 바로 자동차에서 룸으로 들어가는 곳이 생겼다고는 들었지만 이렇게 생긴 건지는 몰랐었다. 그러나 정도는 이런 곳이 처음이라고 말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잠깐 고민하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도 외로워서 그래요. 듣자하니 당신도 혼자 된 지 2년이 넘었다면서요. 저도 혼자 된 지 3년이 넘었어요. 외로운 사람끼리 조금 위로해주면 안 돼요? 요즘 다른 사람들은 불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세상인데요. 어차피 죽으면 그깟 썩어질 몸이잖아요. 정도는 큰일이 났다. 자신은 그러니까 여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체력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영 난처하고 곤란했다. 그러니까 남자의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것보다 지금 상황에선 우선 자신의 정력에 자신이 없어 그게 제일 걱정되었다. 그녀가 이끄는 대로 일단 들어갔다. 계단을 몇 계단 올라가니 대실, 숙박 이렇게 선택하라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대실은 사람들이 많이 눌러서 그런지 글씨가 흐릿했다. 사람들의 손가락에 많이 닿는 위치는 조금 지워져 있었다. 그러니까 대자의 모음 애자라든가 실자의 시옷이 그랬다. 그러나 그것이 대실이라는 글씨라는 건 술에 취했어도 그리고 아무리 이런 곳이 처음이었어도 충분히 연상되는 글씨였다. 무엇을 눌러야 할지 당황하며 서 있었다. 그녀가 얼른 숙박을 눌렀다. 자고 가자는 해석이 따라왔다. 샤워하고 나올게요. 그녀는 먼저 옷을 벗었다.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 게 평생 같이 살던 남편 앞에서 옷을 벗던 유정 엄마보다도 자연스러웠다. 갑자기 그날이 떠올랐다. 유정 엄마가 암이라는 걸 알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그때가 40대 후반쯤이었다. 직장 동료들이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로 노래방을 갔었다. 정도는 언제나 2차에서 빠졌었는데 그날따라 술이 빨리 취해서 자신의 의지로 뭘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했었다. 동료들이 아내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도를 위로차 여자와 함께 강제로 모텔에 집어넣었던 것이다. 정도는 아니라고 팔을 허공에 내돌렸지만 그들은 정도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렇게 막무가내였다. 그날 처음으로 낯선 여자와 한 방에 있게 되었는데 정도는 그녀와 그날 아무 짓도 하지 않았었다. 그녀가 남자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훌렁 옷을 벗자 기분이 불쾌했었다. 스스럼 없는 행동을 보고 여자라기보다 물건 같았다. 정도는 그런 여자의 행동을 보고 조금도 그곳으로 힘이 몰리지 않았다. 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었다. 그 다음부터 직장 동료들은 놀릴 일이 있을 때마다 정도의 이름 앞에 꼭 이렇게 덧대었다. 저도 못 먹는 남자.